이겁니다. 아! 자, 이 대본은 두유칠님의 대본이네요. 지금 27분 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성우 양유진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틀리는 게 당연한 거야. 너희들이 나한테 칭찬받으려고 지금 공부하겠니? 보이스 파일을 보낸 이유는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자, 도유칠님의 대사입니다. 여자 대사고요. 자, 읽어봅시다. 눈으로 읽어보면서 분석해봅시다. 네, 이 대사도 쉽지 않네요. 그죠? 네, 충분히 보셨죠? 자, 우리 들어봅시다. 자, 지금 티파티파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부를 좀, 올해는 아니라도 좀 하신 분일 텐데, 이 두유칠님은 공부한 지 진짜 얼마 안 돼요.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작가님, 전에 말씀하셨죠? 작가 생활 10년에 너같이 사악한 애는 처음 본다고. 또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죠? 아마 될 거다. 원래 이 바닥이 못돼 처먹은 것들이 성공해. 그때 되게 억울했거든요.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진심으로 작가님이 잘 되길 바랬는데. 존경하는 작가님이 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작가님 잘 보신 것 같아요. 못돼 처먹은 거 맞아요. 다신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작가님 욕하고 다닐 거예요. 네,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작가님, 전에 말씀하셨죠? 작가 생활 10년에 너같이 사악한 애는 처음 본다고. 또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죠? 아마 될 거다. 원래 이 바닥이 못돼 처먹은 것들이 성공해. 그때 되게 억울했거든요.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진심으로 작가님이 잘 되길 바랬는데. 존경하는 작가님이 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작가님 잘 보신 것 같아요. 못돼 처먹은 거 맞아요. 다신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작가님 욕하고 다닐 거예요. 네, 두 번 들어봤습니다. 코멘트 주세요. 봐봐. 물을 떠올 테니 코멘트를 올려라.
작가님한테 투정 부리는 직원 같은 느낌입니다. 임수정 배우님이랑 말투가 비슷하대. 앞부분은 그럭저럭 잘 들었는데 뒤로 가서 한 방 매기는 게 아니라 점점 어린애가 투정 부린대. 투정. 작가님 만나기 전에 연습하는 왜 이렇게 저는 귀엽죠? 그냥 단문만 봤을 땐 처음부터 이 애가 작가랑 싸우려고 맘먹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도끼를 갖고 대사를 쳤다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은 일상 대화하는 것 같고 중간엔 과거 감정 불러오면 슬퍼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일관성 없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작가를 욕할 거라는데 아직도 애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가 귀여웠대. 야! 왜 귀엽니? Do you? 작가님한테 실망한다기보다 응석 부리는 것 같아. 응석, 투정. 뭔가 귀엽게 투정 부린대. 상황이 작아서 아쉽네요. 그러니까 상황이 작으니까 투정처럼 보인다. 구호님께서도 비슷하게 들으신 것 같고 작가님께 실망했다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없다. 저는 이미 말을 시작할 때부터 작가님과 연을 끊으려고 작정해서 간 거라 중간에는 진짜 억울한 것보단 이런 작가 말에 휘둘린 내가 바보같지라는 느낌을 생각해요. 윤희윤희님 생각 좋네요. 나라면 이렇게 생각을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적어주셨는데 나로서 한번 둘러보는 건 좋아요. 맞든 틀린 건 간에. 작가님 욕하고 다닐 거라고 토라진 느낌이야. 네, 그러니까 다 작다. 흐름이 자꾸 끊기는 것 같고 중간에 충격이었다는 부분이랑 마지막 못돼 처먹은 거 맞으니까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 같은 느낌으로 나가서 좀 어색한 것 같다. 극적인 상황의 대본일 것 같은데 착하고 귀여운 10대 청소년 느낌이 드. 포즈가 일정하게 흘러가니 상대방 눈앞에 없고 혼자 독백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들도 올라오는 것 같고 오늘의 코멘트 왕은 별로 썩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못 고르겠어요. 끝.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끝. 자, 자, 봅시다. 자, 선생님의 눈으로 한번 볼게요. 모든 단문을 선생님도 다 if I를 하려고 해요. 이 방법이 무조건 옳은 방법, 그러니까 무조건 잘하는 연기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 대사를 자연스럽게 치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해석을 넣을 것 같다라는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이 더 훨씬 좋을 수도 있지만 if I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개념이 리얼리티에 기반한 개념을 찾아주는 수업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작가님 전에 말씀하셨죠? 하니까 작가랑 나는 오래 알고 있는 사이고요. 작가 생활 10년에 너같이 사악한 애는 처음 본다고. 자, 욕입니다. 그쵸? 사악한 애라는 말이 사악한 애 못돼 처먹은 것들 이게 충격이 안 오네요. 두유칠님은 이런 얘기를 한 번 별로 안 들어보신 분일 텐데 맨날 듣는 사람처럼 면역력이 생겨서 별로 영향을 받지를 않네요. 이 말이 10년 이 말이 나한테 되게 쇼크였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너무 쇼크여서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그런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는 그 존경하는 작가였잖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우 선생님이 있어요. 누구누구 선생님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하다가 야, 너와 같이 사악하는 진짜 처음 본다라는 말을 했다고 쳐봐. 나에게는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꼭 그렇게 나의 롤모델이었는데 그러면 쇼크가 크죠. 네, 얘는 지금 진심으로 작가님이 잘 되기를 바랐다라고 했고 존경하는 작가님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이 진심이라면 비아냥거리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얘는 쇼크가 있을 겁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런 쇼크가 오겠어요? 상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선생님 내지는 우상처럼 받들고 있는 어떤 성분. 전에 말씀하셨죠. 됐거든. 나는 너같이 사악한 애는 처음 본다 같은 말은 되게 자주 하잖아. 작가 생활 10년에 너같이 사악한 애는 처음 본다고. 그러니까 얘는 작가 생활을 10년 이상 한 존경하는 작가분이고요. 너같이 사악한 애는 처음 본다고. 이 말 자체가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죠? 한마디 더 했대. 여기 왼뺨 때렸는데 오른뺨 또 때렸대. 아마 될 거다. 원래 이 바닥은 못돼 처먹은 것들이 성공해. 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마 될 거다 하는 칭찬 같은데 원래 이 바닥은 못돼 처먹은 것들이 성공해 라는 말이 나에게 쇼크였던 거죠. 그래서 얘가 느낀 감정은 뭐예요? 그때 되게 억울했거든요. 억울했대. 뭐가 억울했대? 난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떤 무게감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보시고, 진심으로 작가님이 잘 되길 바랬는데, 이거는 무거운 단어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죠?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보다 진심으로 작가님이 잘 되길 바랬는데 내가 그런 소리를 들은 거에 대한 쇼크가 훨씬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에 무게감이 실려줘야 돼요. 이게 1, 2, 3처럼 연결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대사치는 평소에 말을 하는 그런 경우 잘 없어요. 근데 대사가 이렇게 뭐뭐 했는데 뭐뭐뭐뭐 했는데 라고 써있으면 마치 라임을 살려가지고 1, 2, 3의 연기를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네, 1, 2, 3처럼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보편적인 연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커지는 크기가 똑같아. 그건 빡가자치입니다, 여러분. 네,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진심으로 이런 식으로 1, 2, 3의 연기를 해가는 건 좀 거짓 연기일 확률이 높고 잘 쳐도 좀 뻔하다, 촌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존경하는 작가님이 절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네, 잔뜩 바랬는데 존경하는 작가님이 절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하고 슬래시 크게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한번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 잘 보신 것 같아요. 못돼 처먹은 거 맞아요. 다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작가님 욕하고 다닐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왜 무슨 상황이 돼야 이런 대사를 칠까? 생각해 보십시오. 전사가 또 무슨 전사가 있을까? 지금부터 나는 네 욕을 하고 다닐 거다. 지금부터 시작. 네, 마지막 문장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작가님 욕하고 다닐 거예요. 10년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지금까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10년 후에 이 얘기를 한다. 그럼 너무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설정하는 것은 10년 동안 뭐 했어? 완전 이상한 미흥흥이라고 했지 아까. 미흥흥이지. 무슨 상황이 돼야 이럴까? 1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사이에 만날 일이 없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작가는 어시스트 같은 게 붙잖아. 그래서 내가 어시스트처럼 와서 배우면서 뭐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혼도 나가면서 실력을 쌓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수습생 뭐 이런 거, 문화생 뭐 이런 거 그랬는데 10년을 내가 이악 물고 참았다가 지금 말하는 거다라고 설정하긴 선생님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나는 그 문화생 생활을 그만뒀는데 10년 정도 지난 후에 또 작가랑 뭔가 부딪힐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일은 굉장히 작가가 나한테 심각한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문장 지금부터 작가님 욕하고 다닐 거예요 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이유는 지금 나에게 작가가 어떠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자, 우리 글들 올라옵니다. 이제 보통 작가들이 자기 작품에 남이 함부로 손대는 거 싫어하는데 이 작가님이 문화생의 작품을 마음대로 갖다 쓴 걸까? 내가 쓴 글들을 뺏어갔을까? 이 두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이 사람이 뺏어갔다?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그럼 난 뒷담화 까고 다닐 거예요. 뭐가 무섭겠니, 작가가? 자식을 뺏어간 거랑 동일한 느낌일 것 같다라고 해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굳이 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말 안 했고 지금부터 작가님 욕하고 다닐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 작가가 마음대로 해라 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그런 거라면 대사로 나와 있을 확률도 별로 없어. 아마 내가 욕하고 다니면 작가도 굉장히 손해를 볼 만한 어떤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뭘까? 내가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본인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뒤에서 했을 것 같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하는 결론이 뭐냐고. 본인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뒤에서, 작가가 했으면 작가가 못 대처먹은 거지. 왜 내가 못 대처먹은 거냐고. 본인은 이미 잘 돼 있는 작가. 그러니까 나의 수준이 이제 내가 욕하고 다니면 이 작가가 헉스할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까 누가 배우라고 했는데요. 내가 작가로서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내가 이제부터 작가님을 욕을 하고 다니면 이 작가가 지금 낭패를 보는 상황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이 작가는 무슨 시나리오 작가다. 그래서 나는 영화 배우 지망생인데 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진심으로 존경하는 작가님이라고 했고 진심으로 작가님이 잘 되길 바랬는데 라는 게 또 왜 바랄까? 배우가 작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경우는 좀 안 떠올라서 그냥 문화생 정도면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죠. 문화생들은 존경하는 여러분은 성우지망생이니까 존경하는 성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작가니까 작가가 잘 되기를 바랬다라고 설정하는 것이 좀 제일 무난해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훌륭한 작가가 된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단 말이에요. 선생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이래. 그래서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작가는 아주 교만하거나 아니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겠지.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나는 이 일을 겪고 나왔고 그때는 아무 소리도 못했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대작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야. 그래서 만났는데 이 작가가 얘 내 밑에 있던 애잖아. 내가 가리킨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 있는 데서 내지는 1대1이라고 하더라도 야, 너 많이 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도저히 내가 이제 못 참겠는 거지. 그래서 그래 작가님 너 나 못돼 빠졌다라고 했었잖아 옛날에. 그래서 나 이제 못돼 처먹은 거 맞다.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네. 지금부터 작가님 욕하고 다닐 거예요. 내가 욕하고 다니면 이제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이 되었다. 못돼 처먹은 것들이 성공해 라고 했는데 내가 못돼 처먹은 거 맞나 봐. 나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설정? 좋습니다. 또 뭐가 올라왔을까요? 문화생이어서 막 하대하다가 이 사람이 진짜 유명한 작가가 되니까 이 나쁜 작가가 자신을 뒷담화를 막 하고 앞길을 막으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네, 비슷한 설정. 네,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 뒷담화를 막 하고 앞길을 막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와닿질 않아. 그냥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이 뭐 잘 지냈어? 뭐 아이고 이 새파랗게 어린애 아무것도 모르던 애를 내가 가르쳐놨더니 뭐 이런 식으로 좀 젠척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10년 전에 너한테 사악한 애는 처음 본다. 이 바닥 못된 애들 성공해 라는 말을 이 작가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건 좀 별로예요. 이 작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지 않았을까? 근데 나한테는 쇼크였겠지. 원래 교만한 사람들은 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못하잖아. 얘는 이 사람한테만 그렇게 욕한 게 아닐 거고 모든 문화생들을 다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뒤에서 뒷담화를 막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우연히 만났는데 나를 이제 또 문화생인 것처럼 하대를 하는 그 모습에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너가 우리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라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작가의 문화생이었고 작가로서 등반해서 성공했는데 작가가 자기 거를 표절한 것 같다면서 비아냥돼서 이제 화가 난 상태. 표절을 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내가 성공을 했다면 말이죠.
그럼 욕하고 다닌다라는 걸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고소해야죠. 고발해야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지금부터 작가님 욕하고 다닐 거예요. 넌 진짜 욕이었으면 좋겠거든. 내가 그냥 나쁜 소리 이제부터 하겠다처럼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표절보다는 뭔가 사적인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뭐 옛날에 나한테 내 밑에서 배우던 애잖아 이러면서 막 약간의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성추행 같은 것들이 벌어졌다든지 이래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돈 떼먹힌 거는 언제 돈 떼먹힌 거야? 10년 전에? 뭔 돈이 있겠어. 문화생을 종부리듯이 하고 다녀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 문화생일 때 종부리듯이 하고 다녔는데 종부리듯이 하고 다녀서 내가 쇼크 먹은 건 아니고 이 말이 쇼크인 거죠. 너같이 사악한 애는 처음 본다. 못돼 처먹은 것들이 성공해. 이 말이 나한테 쇼크였던 거죠. 백원님 너 이제 왔니? 선생님을 이성적으로도 좋아하고 있었다. 모르겠다. 이성적으로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러브라인이 새롭게 깔리면서 상황이 엄청 복잡해지는데 글쎄요. 봅시다. 모르겠습니다. 나한테는 그때 그 일이 큰일이지만 작가는 모든 문화생한테 그랬으니까 내가 잘못한지 모르는 게 좋아 보이려나요? 그러니까 작가는 지가 잘못한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작가는 지가 잘못한지 모르겠죠. 아니면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라 방송국 예능 작가 쪽 어떨까요? 예능 작가이면 뭐가 달라지는데? 시나리오 작가든 예능 작가든 프로그램 아이템을 뺏어갔다고? 프로그램 아이템을 뺏어갔어도 그것도 그니까 뭔가 이렇게 좀 나쁜 짓을 했으면 내가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마지막 문장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작가님 욕하고 다닐 거래. 프로그램을 뺏어가고 이랬으면 뭔가 내가 좀 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뭐 고발을 한다든지 경찰서에 찾아가겠다든지 뭐 내가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럴 거잖아.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면 얘를 고발해도 충분한 거잖아. 고발해야 되는 거잖아. 내 작품을 뺏어갔다면. 근데 얘는 그냥 지금부터 작가님 욕하고 다닐 거예요로 끝나서 뭔가 사적인 일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적으로 나를 공격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 아직도 업신여기고 있다. 내지는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뭔가 술 먹고 나한테 성희롱 같은 것을 된다. 너 옛날에 뭐 내 밑에 있었던 애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나는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실수를 한 거지. 그래서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작가님 욕하고 다닐 거예요. 끝나면 어떨까? 저 작가가 인생에 영감을 주는 그런 예능 혹은 글로 잘 나가는데 내가 욕을 하고 다니면서 그 신뢰성을 봅시다. 지금 유니유니님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얘가 친다면 얘는 좋은 애예요? 나쁜 애예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얘는 잊지도 못하고 끙끙대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내가 이제 성공하니까 작가님 욕하고 다닌대. 그렇게 설정한다면 얘는 좋은 애입니까? 나쁜 애입니까? 여러분은 10년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사악한 애 처음 본다, 못돼 처음 본 것들이 성공해라고 했다고 10년 동안 그게 괴롭겠어? 나쁜 애예요. 아니면 가족의 배우자로 만나는 건 어떨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엄마가 새 아빠라고 데려왔는데 이 사람을 데려갔다. 너무 상상력 풍부한데? 그러면 다시는 안 보면 안 되잖아. 그럼 지금부터 나는 새아버지 욕하고 다닐 거라고? 얘 너무 유치한 거 아니니?
아, 우리 무엉무엉님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 갑자기 사랑과 전쟁. 네, 여러분, 극적으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너네들 일이라면 그러면 너는 그럼 새아버지 다시는 안 보겠니? 엄마가 사랑한다고 데려왔잖아. 근데 다시는 안 보고 나는 지금부터 내 새아버지 욕하고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야. 누구 욕하는 거야? 니네 엄마 참 좋아하겠다. 결혼할 사람의 아빠? 시아버지잖아요.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혼을 안 하고 말지? 아니 무슨 이렇게 상상력이 그냥 날개만 달고 막 날아가. 다른 남소해줘요가 뭐야? 다른 남소해줘요?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는 마시고요. 상황을 극적으로 몬다고 저 우주에서 따올 필요는 없어요. 지구상에서 있을 만하네. 네, 그렇게 봅시다. 그리고 또 들어봅시다. 들어보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날 겁니다. 아, 남소는 남자. 작가님, 전에 말씀하셨죠? 작가 생활 10년에 너같이 사악한 애는 처음 본다고. 지금 이 친구가요, 긴장을 많이 했어요. 지 혼자 녹음하면서 긴장을 많이 해서요. 10년에 너같이 사악한 애를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침꼴깍하는 느낌 같은 게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릴렉스가 하나도 안 됐어, 일단. 작가님, 전에 말씀하셨죠? 자, 이거의 목적성은 이렇게 들려집니다. 잘 기억해봐라. 너 옛날에 이렇게 말했었지? 이런 식으로. 작가 생활 10년에 너같이 사악한 애는 처음 본다고.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작가 생활 10년 했다라는 것처럼 들려요. 작가 생활 10년에 10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오랜 세월 작가 생활을 했는데 라는 얘기잖아.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작가 생활 11년째는 또 봤다. 뭐 이런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작가 생활 10년에 너같이 사악한 애는 처음부터 방점 어디에 찍혀야 돼요? 또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죠? 여기 퍼즐가 굉장히 깁니다. 왜 이렇게 긴 거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악한 애에 찍혀야 됩니다. 전에 말씀하셨죠? 작가 생활 10년에 너같이 사악한 애는 처음 본다고. 작가 생활 10년에 너같이 사악한 애는 처음 본다고. 작가 생활 10년에 너같이 사악한 애는 처음 본다고. 이렇게 다 찝어주시는, 지난번 수업할 때도 또 이렇게 했었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문장에 그렇게 액센트를 써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뭘 캐치해요? 또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죠? 이 퍼즐은 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억해내봐, 기억해내봐, 기억해내봐 뭐 이러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마 될 거다. 원래 이 바닥이 못돼 처먹은 것들이 성공해. 재연을 약간 하셨어요. 그쵸? 원래 이 바닥이 못돼 처먹은 것이 성공해 하면서 이 작가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재연을 살짝 하셨는데, 여러분, 재연 뭐하러 해줘요? 뭐 이렇게 친절해. 또 이런 말씀도 접으셨죠? 아마 될 거다. 원래 이 바닥이 못돼 처먹은 것들이 성공해. 뭔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긴 방점 어디에 찍혀야 돼요? 그때 되게 억울했거든요. 하면서 갑자기 억울해졌어. 지금까지는 없었던 감정이 추가되면서 그때 되게 억울했거든요 하면서 막 그때가 막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막 억울함이 막 몰려왔어. 일관성이 끊어집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고요. 진심으로 작가님이 잘 되길 바랬는데. 네,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진심으로 작가님이 잘 되길 바랬는데. 자, 이런 게 형식적인 연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만 될 것 같은 이런 패턴을 써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있는 거죠. 말에 누가 그런 거 합니까? 리듬을 잘 타면서 말하자. 패턴을 지키면서 말하자.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얘 기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말해?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또 진심으로 작가님이 잘 되길 바랬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이 작가님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설정도 필요해요. 굉장히 좀 극적으로 가주면 좋겠죠. 존경하는 작가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이 작가처럼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 그래서 이 작가 문화생이 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어. 그래서 겨우 들어왔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다. 쇼크. 나는 이 작가님처럼 되기 위해 착하게도 살았고 열심히도 살았다라는 건 열심히 살았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열심히 살아야 될 환경이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재벌집 2세가 열심히 살겠니? 응? 열심히 산 거야. 너희들은 열심히 살고 있나요? 존경하는 작가님이 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존경하는 작가님이는 없습니다. 느낌이 없어요. 여기에 또 넣어주셔야죠. 이거 중요한 대사잖아요. 내가 존경하던 작가님이 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충격이지. 존경하는 작가님이 이러면 안 존경했는데 비아냥거리려고 써먹은 것 같아. 존경하는 작가님이 이런 식으로. 존경하는 작가님이 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충격이었어요. 그럼 충격이에요? 아닌 거죠. 근데 작가님 잘 보신 것 같아요. 잘 보신 것 같아. 근데 작가님 잘 보신 것 같아요. 못돼 처먹은 거 맞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작가님 잘 보신 것 같아요. 못돼 처먹은 거 맞아요. 이 얘기 왜 할까? 작가님 말씀이 옳았어요 같은 느낌일까? 지금 서브텍스트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작가님이 아니라 도사님 도사님 잘 보신 것 같아요. 나 생각해보니까 못돼 처먹은 거 맞아요. 작가님이 맞았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작가님이 맞은 게 아니야. 이 집 용하네. 맞아요. 못돼 처먹은 거 맞아요. 이건 뭐야? 뒷말을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근데 작가님 잘 보신 것 같아요. 못돼 처먹은 거 맞아요. 이 얘기는 작가를 향한 화살이에요. 픽 날아가서 화살촉이 작가한테 찌르는 거. 지금 공격을 취하겠다라고 근대부터 공격을 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신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뭔가 이런 느낌 그려져. 고개 막 이렇게 돌리면서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 근데 눈 똑바로 쳐다보고 못돼 처먹은 거 맞아요.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딱 찔러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 성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작가님 욕하고 다닐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투정 같지. 지금부터 오빠 욕하고 다닐 거예요. 이러잖아. 지금부터 선생님이라고 바꿔봐. 지금부터 선생님 욕하고 다닐 거예요. 이거 큰 각오야. 내가 존경하던 작가님이라는 이야기는 세상적으로도 좀 유명한 작가일 겁니다. 그쵸? 근데 이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 작가님과 비등비등하던지, 이 작가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어찌됐든. 내가 높은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야에 묻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레벨이 조금 비슷해진 수준 내지는 아직도 이 작가가 더 잘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지금부터 작가님 욕하고 다닐 거예요.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나 지금 당한 이런 실수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큰 각오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욕하고 다닐 거예요는 욕이 그냥 욕이 아니라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느껴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되게 결단력 있게 딱 찔러주면서 엔딩 처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이 너무 귀엽지. 했어요. 지금부터 작가님 욕하고 다닐 거예요. 작가님 욕하고 다닐 거예요. 빨리 미안하다고 해.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줄게. 안 그럼 나 욕한다. 그럼 마음이 작은 거죠. 투정 얘기 다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결론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좀 좋게 연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해주면 좋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극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무슨 일이 있었어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될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10년 전에 이랬어서 안 좋은 사람이었어. 그럼 그 10년 전 얘기고, 10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지금부터 작가님 욕하고 다닐 거예요. 왜 서브텍스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뒷담화 까고 다닐 거예요. 뭐 하나도 안 무섭잖아. 그거는.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만약에 배우라면 네가 쓴 작품은 내가 출연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이 바닥에서 널 몰아내겠다. 매장시키겠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상태가 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다신 안 봤으면 좋겠어요가 이 작가가 정말 안 되는 일, 큰 일이 나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그렇게 될까요? 투자자. 투자자. 우리 무엉무엉은 참 상상력이 풍부해. 투자자. 그러니까 얘는 시나리오 작가고 제작사가 자기 그걸 잘 봐야 되는데 투자자다. 근데 투자자가 하는 말치고는 마지막 문장이 너무 유치하지 않니? 자, 긴 글이 올랐습니다. 봅시다. 나는 배우이고 존경하는 작가의 작품에 출연하려고 쫓아다니고 희녀 행동 다 한 거다. 근데 그 작품에 출연하는데 작가가 생각한 거랑 다른 연기를 하니까 작가랑 의견이 갈려서 밉상으로 결국 쫓겨났다. 그 후로 혼자 힘으로 더 좋은 작품의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되었고 작가는 너 일 없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자기 작품의 단역으로 다시 부른 거다. 그래서 네가 감히 어디서 나한테 대들어. 네가 이러고도 여기서 살아남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쌓인 거 말하는 건가? 좀 시작은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애매한데 나는 배우이고 존경하는 작가의 작품에 출연하려고 쫓아다니고 막 시녀 행동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작품에 겨우 출연하는데 작가가 생각한 거랑 다른 연기를 하니까 라기보다는 이제 연기를 못 하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연기를 하니까 작가랑 의견이 갈려? 근데 그 말은 조금 애매해. 왜냐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까? 이 꼬맹이가 얘가 뭘 한다고 무슨 연출자한테 대들면서 의견을 갈려? 의견이 갈릴 만한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해 라고 하면 하지 않니? 하기 싫어도? 뭘 이렇게 따지면서 들면서 뭐 이 작품에 꼭 출연하고 싶은데 뭐 그러겠어?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걸리고요. 너같이 사악한 애는 처음 본다. 못돼 먹은 것들이 성공해. 라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작가가 돈 먹고 다른 애로 바꿔넣었다? 다른 애로 바꿔넣었다는데 내가 어찌됐든 대단한 사람이어야 욕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돈 먹고 다른 애로 바꿔넣든 뭘 하든 내가 뭘 어쩔 거야. 돈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무리한 PPL을 요구했는데 배우가 이신이랑 PPL이 안 맞아서 거절했더니 저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글쎄, 의견을 제시한다. 이런 거는 조금 걸리고요. PPL을 요구를 하면 요구를 한 대로 해야지 뭘 또 안 맞아서 거절을 내. 지가 뭔데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것도 좀 선생님은 못 받아들이겠고 내가 들어가려던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가로 교체된 내가 들어가려던 작품이 있었는데 시나리오 작가가 이 아저씨로 교체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작품 안 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번복하는 애가 되지. 말을 번복하는 애가 되지. 글은 이 친구가 다 썼는데 작가님이 공동작가로 올라갈 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간 거 아닐까? 그랬으면 이건 진짜 고발할 내용이지 욕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내 시나리오가 이 작가 시나리오로 교체된 상황.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큰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아? 내 시나리오 그냥 너한테 주고 나는 욕이나 하고 다니겠다? 그러면 나는 시원한 거야? 10년 전 나한테 했던 행동을 지금은 나한테는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하는 걸 보고 나서 이 말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 10년 전에 나한테 무슨 짓을 했을까? 예를 들어, 자, 봅시다. 내가 배우인데요. 배우면 좋겠어요.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배우가 되면 작가 위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 작가가 무슨 김수현 작가 뭐 이런 대단한 작가가 아니라면. 그래서 10년 전에 장자연 사건 같은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 근데 나는 따르지 않았어. 그래서 너같이 사악한 애는 처음 본다. 그래, 너 아마 뭐 될 거다. 너 아주 훌륭하게 될 거다. 원래 이 바닥이 못된 애들이 성공해. 맞잖아. 다 맞는 말. 원래 못돼 처먹은 것들이 성공해. 그랬는데 나는 그때 되게 억울했지. 왜? 당연히 억울하지. 나한테 술 따르고 뭐 이러라고 하고 2차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거절했을 뿐인데 이런 욕을 먹어야 되니까.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나는 또 진심으로 이 작가가 잘 되기를 바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나한테 쇼크였겠죠. 존경하는 작가님이 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작가님 잘 보신 것 같아요. 못 대처먹은 거 맞아요. 지금 와서는 나한테 굽신거리는 거지, 작가가. 그리고 다른 애한테는 또 그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행동은 좋을 것 같아. 또 다른 애를 괴롭히는 게 내 눈에 띄인 거지. 그래서 그 아이가 10년 전에 나와 오버랩이 되는데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작가에게 가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작가님 전에 말씀하셨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작가님 욕하고 다닐 거예요.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좀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실까요?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나온 여러분들의 코멘트 중에서는 마지막 백원님의 코멘트가 지금까지 중에서는 제일 나은 것 같고요. 드라마를 중반부까지 썼는데 시청률도 안 나오고 그래서 작가님한테 넘어간 뭐죠? 내가 드라마를 중반부까지 썼는데 시청률이 안 나왔어. 그래서 유명 작가한테 넘어갔어. 그래서 내가 욕을 한다고? 그럼 난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연기가 너희들의 연기를 보고 저 나쁜 가시네, 뭐 나쁜 새끼 이렇게 되는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니? 좋은 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 정의를 했어요. 좋은 연기란 이 지구상에 그 상황이 존재할 것 같은 믿음을 줄 수 있는 연기, 또 다른 말로 했을 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연기라고 했어요. 공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첫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쵸? 맞아, 나도 그러는데. 맞아, 우리 엄마가 저러는데. 맞아,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 있는데. 맞아. 믿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네, 그 얘기를 지금 첫 시간에 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좋은 연기란, 네, 테크닉이 좋은 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네. 근데 그 믿을 수 있을 것에 대한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가요. 보통 사람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도 공감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특이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if I를 했을 때 괜찮게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죠. 공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만 그냥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대사를 쳤어요. 그랬는데 듣는 사람이 저 싸가지 없는 년. 그게 공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일일 드라마랑 미니 시리즈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세요. 미니 시리즈를 선생님 미니 시리즈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뭐 토일 뭐 이런 식으로 겹쳐져서 나오는 거. 일일 드라마는 매일 나오는 거.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이런 건 미니 시리즈라고 하는 게 맞죠? 모르겠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일일 드라마에는요. 악역이 존재를 해요. 일일 드라마에서는 악역이 존재하는데 걔는 태생이 악역이야. 걔는 나쁜 애로 태어나서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은 망해.
근데 미니 시리즈, 좋은 미니 시리즈에서는요, 악역이 없어요. 걔는 그렇게 할 만한 스토리가 있었어. 걔가 그런 짓을 하는 데는 사정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상황이 있었어. 그래서 완전한 악역이 좋은 미니 시리즈 작품에는 없어요. 걔도 걔 나름의 고충이 있어. 일일 드라마는 고충이 없어. 걔는 그냥 태어나길 악역이야. 걔를 다 싫어해. 그래서 왜 밥 먹다가 악역 맡은 사람 들어오면은 너는 나가라, 너는 밥 안 차려준다, 아줌마들이 막 이런다고 하고. 그런 것처럼 그건 악역 완전 필요해. 너희도 그런 사람한테 공감을 느끼진 않아요. 보통 사람한테 우리가 공감을 느끼죠. 그래서 모든 대사가요, 보통 사람으로서 칠 수 있는 대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보통 사람은요, 나를 대입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대사를 어떤 상황에서 칠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면요, 제일 쉽게 그림이 나와요. 좋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두유칠님.